기원전 247년 장영왕이 제3년 만에 사망하고 13살이었던 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어렸던 탓에 장영왕을 보좌하던 여부리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설로는 이 여부리가 진왕정의 생부였다고 하는데 진왕의 생모가 여부리의 첩이었기 때문입니다. 21살이 된 진왕정은 어머니 애인인 노예가 일으킨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해 그를 계기로 여부리마저 실각시켰습니다. 비로소 친정을 시작한 왕은 유능한 인재를 국적에 관계없이 발탁해 내치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에 발탁된 이사는 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왕은 대외적으로 각국의 첩자를 파견해 군신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등 교묘한 외교술과 기마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조, 위, 초, 연, 제를 단 10년 만에 정복해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진왕의 뛰어난 전략 덕분이기도 하지만 진나라는 효공 시기부터 변법에 성공해 진왕 정의 시기에는 천하 경제력의 절반과 막강한 군대수를 보유한 나라여서 나머지 6개국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느 왕들도 행하지 못한 대업을 완성했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키고자 진왕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력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왕의 칭호 대신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 자신이 처음 그것을 사용함은 물론 자신의 자손들이 2세, 3세와 같이 영원히 제국을 통치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진왕정은 진시황이라고 불립니다. 진시황은 모든 것을 통일시켜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주나라와 다르게 9년제를 실시하여 정복한 그 지역에 그가 임명한 관리들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도량령을 통일시키는 것은 물론 수레바퀴의 폭이나 문자, 화폐까지 통일시켰습니다. 또 각지의 반란을 대비해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도로는 진시황의 순행 때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진시황의 순행을 개인의 과시욕이나 신선사상과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그의 5차례나 되는 순행에서 그 모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순행으로 제국의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황제 밑으로 그간 제후국에서 행해졌던 제사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확풍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국의 사상적 기반 마련에 힘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흔히 진시황을 폭군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는 근거로 분서갱유가 있는데 이는 지방에 흩어지고 민간에서 성행하던 사학을 정리하여 관학으로 포섭시키려는 사상 통일 정책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유학자를 파묻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의 통치에 불만을 표하거나 진시황을 속였던 도사와 방사들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만리장성도 기존 육국의 국경을 방배하던 장성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후대에 계속 중축한 것입니다. 물론 형벌을 강하게 하거나 궁전을 사치스럽게 지어 공역을 크게 일으키며 백성을 수고스럽게 한 측면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룬 뛰어난 황제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에서 진시황은 어떤 군지였냐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진시황을 폭군으로 보는 측은 그가 이룩한 제국이 그가 죽은 후 얼마 못 가 망한 것을 두고 그의 통치 방식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뛰어난 통치자로 보는 측은 그의 탁월한 통치 전략으로 10년 안에 통일을 달성했고 그가 시행했던 많은 정책들이 후대에도 시행되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9년제가 봉건제보다 나은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발을 진압할 무력이 강하다면 9년제가 제국을 다스리는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업적과 황제 제도를 처음 시작한 진시황은 여러 가지 업적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토크 통일군주 진시황 영혼을 꿈꾸다 작성 후기 낭독해봤습니다.